네, 24시간 돌아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세다. 안녕하세요. 코인랩소디의 진행을 맡은 이승희. 장아지입니다. 자, 앵커님 또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불타는 옷을 같이 꼭 짠 것처럼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네, 머리도 머리도 지금 사실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요 며칠 계속해서 의상이랑 이 헤어가 조금씩 겹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한마음 한뜻으로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불장을 기원하면서 붉은 옷을 한번 같이 입어봤습니다. 앵커님 저희가 또 간밤 이야기가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마이크론도 또 실적 발표를 했고요. 또 파월 의장의 청문까지 또 마무리가 됐는데 간밤 미증시는 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간밤 미증시는 이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중동 전쟁의 위기가 좀 진정되는 바람에 시장은 다시 안도하는 분위기긴 했지만요. 특별한 이벤트도 부재했고 또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전날과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특히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신중한 기조,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기조를 계속 보이면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아직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금리 인하,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되는 순간 때가 되면 할 것이라며 특별한 시기를 지목하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입장에 더 베팅하는 분위기였고요. 이와 동시에 트럼프는 후보 3-4명 정도를 면접을 통해서 파월의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밤에는 또 이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을 비롯한 기술주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나스닥 홀로 상승불을 켜줬는데요.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AI 칩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 다음으로 로봇 기술의 성장력 또한 언급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혼주세로 마무리를 했고 특히 기술주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또 한 번 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실적은 특히 이 HBM 5세대인 HBM3E를 양산한 이후 처음으로 출하량과 매출 기여도가 본격 반영되는 분기였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더욱더 높았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3분기에 호실적을 내놓았고 또 그 전망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3분기 매출이 이제 93억 달러, 또 주당 순이익은 1.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체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실적 풍향계다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올해 들어서 뭐 슈퍼 불리시 단계까지 오면서 뭐 전망도 굉장히 좋기도 했고 또 기술주 상위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정말 많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호조를 입은 점이 국내에서도 이 호조가 음.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기대감이 이에 따라서 커지고 있는데요. 국장도 정말 요새 보면은 이렇게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HBM의 거의 음. 선두주자가 그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수혜와 영향을 같이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이크론이 이렇게 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증권가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웨드부시와 웰스파고는 목표 주가를 13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D램에서는 3대장 중 하나지만요. HBM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에 좀 속했습니다. 음.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이 엔비디아 블랙웰에 HBM3E를 공급하면서 시장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또 뭐 아직은 이 분야에서는 좀 후발주자에 속해 있지만 지금 이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이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이 부분을 독점하던 것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고객사의 샘플을 공급하면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뼈아픈 모습이긴 하죠.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는 이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HBM3E가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마이크론이 두 번째로 이 부분을 SK하이닉스를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의 HBM 시장 점유율은 그간 5% 안팎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올해 하반기 마이크론의 HBM 점유율이 20% 초반대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마이크론 측에서는 2026년도까지 견조한 수요 음.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수준은 견고하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6세대인 HBM4는요, 내년부터 AI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AI 기술 수요가 좀 더 커지고 있고, 또 엔비디아도 오늘 이렇게 AI 독점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계속 AI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4의 몸값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줘 나가겠죠?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로벌 D램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3 대장 중 하나입니다. 음. 근데 이 D램 쪽에서도 지금 마지막 재고 전략을 이어나가면서 공급 부족을 유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HBM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구형 D램 쪽에서도 실적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마이크론은 미국 아이다호와 뉴욕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또 기존에 있던 버지니아 공장을 포함해서 총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관세가 계속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과 기업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 관세에 대한 대응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사 디램 생산량의 40%를 미국 내에서 처리하겠다라는 전략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SMC 전 회장인 마르리우를 이사회에 임명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탄탄한 구성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이 계속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모습이 국내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 맞춰서 이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좋은 행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좋은 모습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적 호조 분위기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입장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4분기 실적에는 아직까지 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4분기에 이 점이 좀 본격 반영되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내비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 반영 정도와 또 디램의 수요 증가세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좀 마이크론 차트를 한번 그럼 봐 볼까요? 좀 네, 궁금해 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방금 열어 봤는데 티커 같은 경우에는 MU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사실 재작년에 우리 또 미증 씨가 또 난리가 났을 때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상승세가 거의 저점부터 해서 24년도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247%의 음.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암호화폐 시장급이죠. 네. 그런데 지금 주봉 기준으로 제가 살펴드리는데 굉장히 작년만 하더라도 6 월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나서 다시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무려 저점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287일 동안 41봉 동안 주봉 기준으로 60% 가량 반토막 이상이 나기도 음. 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실적 구도를 가지고 있고 또 낙관적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주봉으로 지금 엄청난 양봉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여기가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대한 뭐 외부적인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전히 지금 호실적을 유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분위기가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차트가 좋긴 하네요. 네. 네. 날봉 기준으로도 지금 상승세가 계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담게 된다면 꼭 담고 싶은,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무섭죠.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를 해 보시지 않은 선에서 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마이크론 실적까지 이야기를 해 봤고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이번 주에 사실 미국 안에서 굉장히 여러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간밤에도 또 하나가 더 나왔기 때문에 이 점까지 좀 언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5 월의 신규 주택 판매 수인데요. 사실 이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쵸. 금리 전망에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용과 물가 뭐 실업률 이렇다면 주택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지수는 특히나 고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좀 음. 하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이어질 금리 인하와도 또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고 맞닿아 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시장 전망까지 밑돌면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전월 대비해서는 13.7%, 전년 대비해서는 6.3%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고금리 기조가 구매를 위축시킨 것이죠. 5월 말까지 들어서는 뭐 소폭 하락했지만 사실 5월 초에는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있어서 정체된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아주 한몫을 했습니다. 이 지표가 하락한 뿐만 아니라 이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도 역시 하락했는데요. 전달보다 2% 정도 떨어지면서 이 주택 시장의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설업계 심리 지수도 2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이 주택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래도 주택 공급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이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금리는 아직까지 높고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고 또 고점의 가격이 이르렀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급이 활성화됐지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금리와 관세 영향이 가장 큰 것이고요. 관세 우려로 인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건축에 쓰이는 자재에도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시장까지 위축시키다 보니까 이 가격 하락이 정말 연쇄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주택은 계속해서 미국 경제와 밀접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계속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경기 둔화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반기 금리가 하락한다면 뭐 주택 거래도 전국적으로 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만 지금 간밤에 또 파월이 이틀 동안 이 발언에 있어서 뭐 7월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모순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또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바이든 전 정부 탓, 파월 탓, 그리고 파월은 뭐 트럼프 탓 이제 계속 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경제 데이터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조금은 뭐 당겨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매파적인 입장을 반반 정도 스탠스를 네. 유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뭔가 이 시장을 안정시켜 주려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야 하는데 작년에도 금리를 천천히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 음. 놓고서는 그 빅 컷을 또 네. 이제 했죠. 제가 그때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단어도 막 듣고 했는데 50bp를 한 번에 내리면서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원하는 부분은 소폭의 25bp의 인하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파월 의장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스탠스를 조금 긴장감을 유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의견이 음. 7월에 금리 인하한 쪽으로 돌아서는 네. 사람들도 많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를 더 인하해야 미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쵸. 라고 계속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죠. 뭐 특히 미국 정부의 이제 부채 이자 부담이 4천억 원 달러에 좀 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손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